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3, 4년 전부터 유기묘를 키우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런 애들을 보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듭니다. 목줄을 짧게 한 채 묶여있는 개들을 봐도 사람처럼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 더울 때 추울 때 어떻게 하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떤 마음을 내야 할까요? 유기견을 이렇게 또 키워주시고 유기묘를 또 구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한 4년 전에 제가 유방암을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좀 약해졌는지 그 사진만 봐도 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 그런 사진만 봐도 제가 이제는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요? 네,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글 적은 것처럼 이게 목줄을 짧게 이렇게 돼 있는 제주도 가면 되게 많아요. 제주도.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대부도에 이렇게 전원 주택이 있는데 그 산책하는 길에 그런 개를 보면은 그 맞아요. 길을 다시는 못 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에 갔다가 주말에 이제 거기서 머무는데 그 앞에다가 저희 집 앞에 그 고양이 사료를 제가 갖다 놔요. 근데 제가 머무는 거는 3일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고양이들이 다 그곳에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먹던 고양이들이 항상 찾아와서 먹는데 또 그 개미들이 밥에 그 사료에 막 그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기도 너무 막 이게 그걸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체크를 해요. 있는 동안은. 그리고 개미한테도 좋은 일이네. 근데 고양이가 그 개미까지 같이 먹게 되니까 살생이네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도 그래서 없잖아요. 본인은 그냥 사료만 놔뒀을 뿐인데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개미들을. 고양이는 살리고 있지만 저는 개미나 고양이의 입장이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네.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모두 다 살고 싶어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나무든 개미든 날파리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본인에게 많기 때문에 그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들은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본인이 그걸 죽음과 자꾸 연관시키고 그리고 아픔과 자꾸 연관시키고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 알죠? 아프니까 인생인 거예요. 그 강아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강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목줄이 짧게 있고 어떤 애들은 커가는데도 목줄을 넓혀주지 않고 목에 털이 다 엉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있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땡볕에 이 더운데 폭염에 땡볕에 있는 애들이 혀를 내고 그냥 죽을 듯 힘들어하는 물도 말라 있고 그런 제주도에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특히나 고양이들도 그렇고 귀촌명상센터 제주센터에 가면은 밑에 1층 집에 이제 횟집이었는데 그 집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나가면서 거기에 고양이들이 들고양이들을 많이 밥을 줬거든요. 그 횟집이. 근데 그 집이 망해서 나가버리니까 그 고양이들이 다 죽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새끼 고양이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종이컵에 물이라도 한 잔씩 또 주루주루 같은 것도 주고 그래봐도 마음이 계속 쓰이죠. 그래요. 인생이란 게 뭐 삶이란 게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고 애틋하게 바라보는 마음은 참 좋아요. 그게 보호하는 마음이고 자리이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보리심이고 자비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의 중생을 다 구할 수 있나요? 생물들을 구할 수 없어요. 저희가 아마존 가서 나무 심는데 산불 날 수 있어요. 심어놓은 거를 몇 천만 원 들어가 심어놓은 거를 산불이 한 번에 나버리면은 한순간에 말라버려요. 이게 우리의 또 삶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사료를 주는 건 좋아요. 내가 갈 때 인연이 될 때. 근데 사료 못 줬다고 집에 와서 자꾸 집착하면 그건 내 인생까지 괴로워지는 거고 고양이가 내 삶의 괴로움의 존재인 거예요.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베풀 때 내가 베풀지 못해서 막 안타까웠고 이번 달에 못 베풀어서 서울역 가서 노숙자 못 도왔어. 한 달 내내 마음이 불편해. 다음 봉사 올리면 바로 가야지.
그건 불편함이에요. 아, 내가 그거 못 갔지만 집 앞에 쓰레기 하나 주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면. 또는 TV 나오는 뭐 가자지구에 폭탄을 맞고 아이들이 다 죽고 총기 난사돼가지고 다 죽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한 5분 동안 그 오늘 죽어간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어느 곳에든 머무르지 말고 그냥 다만 마음만 낼 뿐이다. 저는 이걸 물 흐르듯 살아가라. 노자도 상선약수라는 말을 했듯이 가장 높은 도는 물이다. 물은 흐르는 대로 흘러가요. 비가 안 오면 말라서 땅에 들어가면 나중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지하수가 돼요. 또는 땡볕에 수증기가 되면 구름이 되어서 나중에 비가 오기를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요. 이렇듯 물 흐르듯 살아가야 돼요, 수행자는. 그게 자꾸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존재로부터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그게 현명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기점 명상센터에 갔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나 가는 것만으로도 그 명상센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가슴이 편안해지고 너무 감사했고, 제가 어느 정도로 최한 선생님한테 감사드리냐면, 제가 이제 죽고 저희 딸이 거기 갔었어요. 홍유경.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물려줄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나눠줄 데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를 세안 선생님한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세안 선생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라고 그 정도로 제가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얻은 게 많고 이 자리에 와서 다른 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 고민도 정말 많이 해결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딸이에요, 딸? 네. 고마워요, 와줘서. 네. 그때 얼마 전에 저희 그 제주 기점 명상센터 저희 홍유경 인사드려요. 예. 갔던 친구예요. 그렇군요. 기억하시죠? 얼마 안 돼서. 아이고, 그래요. 제가 가라고 센터에 왔어. 네, 맞아요. 혼자 해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맞아요. 아이고, 참. 엄마구나. 그랬구나. 그때 수업 잘 받고 갔죠? 질문해도 돼요? 질문. 짧게. 이제 갔을 때 너무 힘든 시기에 갔는데 뭔가 마음에 불구덩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랑 명상 이제 1박 2일 보내고 나서 그 불구덩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지. 이제 현생에 치여 살다 보니까 명상을 아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갔다 오고 끝이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명상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이런 데 오고 마음을 다 잡는 거지 뭐. 발심해야 되지 뭐. 50년 벽면 수행하던 수행자든 성직자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성직자님에게 여쭤보면 수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걸 이제 정정진이라고 해요. 팔정도에 보면 마지막에 정정진, 정정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그 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이 길이 여기 아까 오프닝 때 보면 97년도부터 했잖아요. 지금 물 흐르듯이 하고 있어요. 정정진 하면 돼요. 본인은 이제 젊고 이제 일찍 명상을 만났고 그리고 좋은 엄마의 그런 사랑도 있고 하니까 본인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이렇게 엄마랑 같이 참여하면서 명상을 꾸준하게 그냥 명상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틀어놓고 듣는다 생각해요. 영어 듣는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처럼 말이 줄줄 나올 거예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환의 의료사고로 어디 계세요? 의료사고. 저기 손으리. 의료사고로 근긴장 이상증 사경으로 몇 년간 일도 못하고 치료 중인데 낫지 않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의사 두 분한테 계속 화가 납니다. 낫지도 않은 몸에 집착되어 마음이 힘듭니다. 의사분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통증을 평생 다스려야 할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니죠. 욕심이 많은 건 아니죠. 통증이 일어나면 고통스럽고 힘든 거야.
당연하죠. 언제부터? 한 몇 년간?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됐어요. 어떨 때 밤에 많이 아파요? 낮에 많이 아파요? 아침에 많이 아파요? 지금도 계속 아프고 지금도? 밤에는 좀 더 많이 심해지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뭐 채연님 마음 공부 틀어놓고 법률 스님 강의도 들어놓고 불교대학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때뿐이고 약간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원래 많고 그런 성격인데 말 가까이 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뭐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네. 뭐 피아노 치고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네. 못하니까 통증 때문에? 통증도 그렇고 이게 근육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긴장이 돼서 그 주사를 잘못 맞았거든요. 이게 여기 의사가. 언제? 제가 원래 발레를 취미로 했었는데 발레. 이게 목이 잘 안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잘못 넣었어요. 더 잘 목을 이완시키려고 네, 하다가 근데 침을 잘못 놨는데 침? 네, 한의원? 한의원에서 근데 그걸 치료하려고 신경과를 갔는데 네. 신경과에서 주사를 더 잘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피해가 갔는데 이거 소송하기도 힘들고 이길 수도 없다고 하고 이제 다른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라 그랬죠.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잘 안 돼요. 노력은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확실히 다른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서 그게 침을 잘못 맞았고 신경 때문에 그랬다는 확실히 그렇게 얘기해요? 가능성이 100% 얘기해요? 아니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아니 그건 아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증상이 바로 생겼기 때문에 응급실도 막 갈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이 막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몇 분 선생님께서는 이게 의료사고는 맞는데 어차피 이길 수 없으니 그냥 약 치료를 꾸준히 해보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달래주시죠. 치료를 꾸준히 해서 좋아졌어요? 아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네, 그렇죠? 네, 이왕 그렇게 된 거 살아야 되는데 목은 돌아가잖아. 네 돌아가요. 그리고 얼굴 긴장된 거 안 같아. 네? 편안해. 얼굴이 긴장된 거 안 같다고. 아니 긴장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긴장된 거 안 같다고 그랬잖아. 네. 본인은 긴장됐다고 생각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남이 보는 관점과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응? 그러니까 세상은 남들이 내가 발레를 하면서 발레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침을 줬지만 침을 맞고 주사를 맞고 그래도 세상은 남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도 있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남에 대한 시선들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남이 봤을 때 지금 본인은 저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통증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안 느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본인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잖아. 네. 그쵸? 남들이 봤을 때는 안 아프고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환자고 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병이 더 커지고 드러나요. 자꾸. 저는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채원님 명상하면 깨달아요. 깨달은 사람이 채원님은 깨달았어요. 막 이렇게 물어요.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느끼겠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게 정답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 덮으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똥싼바지 입고 이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봐주고 얘기하고 좋은 얘기 해주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 내 인생은 내 생각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본인의 상고 너 범죄자야 너 못돼서 사기꾼이야 자꾸 얘기하면 진짜 사기꾼 돼. 난 아니야 해도 자꾸 그렇게 돼요. 남들이 자꾸 얘기하면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보여 너 괜찮아 얼굴 예뻐 너 충분한데 아픈 거 안 같은데 좋은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목도 풀리고 몸의 긴장이 입안이 점점 돼요. 지금 본인이 긴장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가 진짜 긴장되어서 근육이 이완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사고가 있었고 그게 나의 인생에 타격을 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나 남들이 나를 이런 아픔을 통해서 편견되게 보지 않을까 이런 모든 관심과 관점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더 통증이 오고
집에 있을 때는 통증이 좀 덜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다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남들에 대한 시선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남들에 대한 시선 좀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치기 전에도 원래 많이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이제 본인에게 불편함을 더 키운다라고 봐요. 남 신경 쓰지 마요. 머리도 이렇게 한쪽으로 내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까 남들에 대한 시선 지금 또 젊고 또 아가씨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는 시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큰 거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의사들도 그게 뭐 죽을 병 아니잖아. 그쵸? 네. 좀 가볍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병과. 병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너무 막 아프고 이러니까 옛날에 원래 이제 저도 지금 2시간 반째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고 막 마이크 드니까 엄청 무겁고 그래요. 사람은 항상 통증 속에 살아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지금 막 힘들어요. 지금 2시간 반.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들었습니까? 잘 집에서 맨날 편안하게 2다리 펴고 앉아서 소파에 기대가 있었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은 내가 그 통증에 대한 감각을 키우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금씩 아프고 힘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세상에 점점 아파갈까요? 점점 나아갈까요? 모든 것은 조금씩 점점 아파가지. 우리의 인생은 본래.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남들이 어떻게 보고 목에 지금 잠깐 이완이 온다 그랬죠? 아프다 그랬죠? 목 주위가. 거기 주사 맞은 부위. 주사 한번. 근데 얼굴 옷은 이렇게 파인 옷을 입고 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외부로 향한 시선들을 조금 내려놓고 명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간직하고,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체완 차크라 5번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체완 차크라 5번 명상이라고 있어요. 그걸 하세요. 오늘부터 100일 동안. 그거 하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 목의 이완과 어깨가 뭉쳐있는 걸 풀어주는 호흡법들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목이 안 좋으니까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4번 차크라, 배가 안 좋으신 분들은 3번, 그리고 이쪽 아래쪽 안 좋은 1번, 2번, 머리 쪽에 두통이 많은 분들은 6번, 7번 이렇게 해서 치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부터 100일 동안 호흡을 자꾸 이쪽 침 맞은 곳, 그런 곳에 편안하게 호흡이 돈다. 그 설명은 20분 동안 제가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 번씩만 명상을 그거 하세요. 네. 하고 난 이미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혹시 의사에 대한 원망은 어떻게? 그 의사에 대한 원망을 본인이 하는 이유는 의사가 잘못해서 본인이 다쳤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안 좋아요. 그러면 의사가 아니면 나를 못 고친다 생각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다고 마음 내요. 의사에 대한 원망을 해봤자 원망심이 나를 더 아프게 해요. 독심이에요. 독심,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운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요. 뭐 그 생각 왜 해서 뭐 하는데? 해서 뭐 소송할 것도 아니잖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잖아. 소송하면 돈이 더 들잖아. 그럼 변호사비가. 뭔가 다 완벽하게 제가 몸을 치유한 다음에 지금 일을 다 그만둔 상태인데.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모든 게 아파요.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어. 갓난 아이도 아프고 초등학생들 다 아픈 곳이 있어요.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하루에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우리 몸속에. 5,000개. 그걸 여러분들이 NK세포, 백혈구가 그걸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아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암이 생기는 거예요. 잡아먹지 않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지금처럼 누구를 원망하든가 스트레스 받든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게 활성화가 안 돼요. NK세포가. 살해세포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이 더 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런 설상가상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안다면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하라고 안 했는데 수행자는 도움이 되는 일만 해야 돼요. 현재에 도움이 되는 일.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에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올 때 그냥 모든 것이 지나간다, 다 좋아진다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을 자꾸 되풀이 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오늘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경희대라서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처음부터 11시부터 오셔서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신 봉사자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